어디서 오셨어요? 저요 창원에서 왔는데 창원요? 집이 사진입니다. 사진. 드세요, 맛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좋은 데 계시네요. 원래 고향이 여기십니까? 아니요, 창원요. 아니, 창원에 또 사무실이 있어요. 저는 성주동에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계곡에 많이 놀러 갔는데. 아니요. 그러면 지금 주식 경력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한 3년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 4년. 예. 예. 그 주식을 생각하시는 만큼 그냥 뭐 분석해서 이렇게 하진 않았고 그냥 보통 이제 사람들이 주식을 시작해가지고 돈은 벌고 싶은데 분석이나 이런 건 어려우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좋은 종목 없나 항상 하는 말이 종목 좀 달라. 약간 이런 마인드거든요. 뭐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마인드인데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10% 정도가 아 이건 아니구나.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어요. 이게 그 공부를 해야 된다 필요성을 느껴요. 10% 정도가. 나머지 90% 정도는 계속 그렇게 매매해요. 계속 그렇게 똑같이 발전할 생각 안 하고 계속 종목 받아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한 10% 정도가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제대로 시작하는 게 이제 10%. 그럼 여기서 이미 주식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10%가 이쪽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그 10% 중에 또 10%, 1%만 성공하는, 예, 1%만 성공하는 거예요. 애초에 공부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성공하기 힘들죠. 운 좋게 그냥 돈을 벌 수는 있는데 그걸 지키지는 못해요. 결국은 또 깡통돼요, 그분들은. 그래서 공부를 하려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저기 찾아봅니다. 종목만 받으려는 사람들은 막 여기저기 사기꾼들한테 엄청 많이 당해요. 네. 근데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고 이 사람은 이런 기법이 있고 이런 걸 이제 찾아가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단계에서 저를 만나요, 대부분이. 비교하는 단계에서. 정보만 받을 것 같으면은 막 카톡방, 텔레그램 가도 막 종목 준다는 사람 많거든요. 거기서 다 당하는 거예요. 저도 딱 그 단계고요. 읽다가 이제 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해봐야 되겠고 지금 제가 전자산 올인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근데 어저께 방송하신 그 농사 매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약간 저하고 약간 맞는 성향 같더라고요. 직장 다니면은 농사 매매가 맞아요. 근데 차트를 볼 줄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뜻 접근하지 할 거라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차트 보는 방법은 솔직히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내가 모든 어떤 영역을 가더라도 한 1년 정도는 그 영역에 투자를 해야 돼요. 네네네.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영역에서 최고봉으로 올라가려면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만시간이 지나고 나면 익숙해지고 거기에서 많은 노하우들이 생겼기 때문에 엄청나게 약간 달인 영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1년은 만시간에는 아주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한 1년 정도의 경험치를 쌓이면은 안 했던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자전거를 타더라도 넘어지고 깨지고 그렇죠. 예, 자빠지고 다시 일어서 가지고 계속 탑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되면은 웬만하면 안 자빠져요. 어려운 길도 그냥 안 자빠지고 막 싱싱 달릴 정도로 안 자빠지는데 초보 때는 계속 자빠져요. 그게 경험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시작할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그러면 차트는 아예 볼 줄 모르시고 예, 아직까지는 모르는데 그 농사 기법은 이거는 안 봐도 딱 그냥 좀 될 수밖에 그나마 없는. 어제 제가 농사매매 강의에서 종목 선정이 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 처음에 종목 들어갈 진입 타이밍, 타이밍. 근데 차트만 보면은 놓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업황을 봐야 돼요. 중장기를 하기 때문에 업황을 봐야 되고 그 종목이 이제 상폐되면 안 되니까 기본적인 밸류를 봐야 됩니다. 재무제표상에 저평가인지 아닌지 문제가 없는지 그걸 딱 보고 이제 업황, 밸류, 모멘텀, 재무제표, 그 다음에 차트. 결과적으로 타이밍 잡는 건 차트예요. 차트가 뭐냐면은 1년의 기온을요. 그날에 아침 저녁의 기온을 점을 찍는다 생각해보세요. 겨울에는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권에서 못 올라오겠죠. 예. 그러다 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있던 게 올라와서 이제 영상 몇 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머무르겠죠. 그게 시기예요. 그거를 우리가 차트로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게 파동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파동의 저점에서 이제 농사매매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봄에 씨앗을 뿌리자 이거예요. 그게 이제 농사매매 방법이고, 농사매매를 하려면은 욕심을 좀 많이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실력을 좀 과신을 해요. 아니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단타를 치면 이렇게 벌 수 있는데 내가 농사매매로 요거밖에 못 벌면 이게 아깝잖아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자기의 실력은 단타로 1,000만 원 가지고 1년에 1,000만 원을 100%를 먹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먹을 수도 있지만 손실 날 때 다 깨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농사매매는 은행 이자보다는 높고 내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자산을 불려 나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농사매매를 하다 보면 이래요. 내가 단타를 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거든요. 그거를 이겨내야 돼요.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고 푸근해야 되고 자본금도 한
최소 한 5천에서 1억 이상은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1년에 한 5천만 원 가지고 한 20% 30%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1년에 내가 5천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번 걸 내가 만족할 수 있느냐. 단테님 방송 보니까 20% 30%가 하루 만에도 급등을 하는데 그런 이제 약간 상대적인 그게 들거든요. 근데 그걸 이겨내야 돼요. 지금까지 손실 났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한 번에 들어갑니다. 뭐 옆에 듣는 것도 있고 내가 모르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일단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못 버티는 거지. 이제 마이너스 될 때. 지금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제 조바심이 빨리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그러니까 빨리라는 단어 때문에 그냥 덥석덥석 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이제 느끼실 겁니다. 주식을 그 3년 동안 해가고 계속 해도 안 된다 보면 일단은 차트로 기준이 없어요. 차트로 볼 줄 몰라요. 그 흐름을 읽어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시나리오로 어디가 손절 자리고 어디가 위험한 자리고 어디가 괜찮은 자리인지를 분석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뉴스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나는 판단할 능력이 없고 그 사람의 내용이나 다른 뉴스나 정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 종목을 잡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몰빵을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순리대로 천천히 움직여야 돼요. 몰빵하는 거는 언제 하냐면은 내가 한 1억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단타 한 500만 원 쳐. 그럼 500만 원 몰빵 들어가대요. 단타 계좌에서. 단타 계좌를 따로 만들고 그거는 뭐 단타니까 몰빵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는데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계좌에서는 예, 반드시 이거를 계좌 관리도 해야 되고 분산 투자나 분할 매수나 현금 보유까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좀 천천히 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집에서 홈쇼핑 보고 바로바로 결제하면 기분 어떨까요? 좀 생각 좀 하고 살아. 막상 사보면 잘 쓰지도 않고 다른 데 보면 더 싸게 파는 데도 있고 네.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충동 구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본인이 그런 거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냥 충동적으로 사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게 고점인지 아닌지도 구분할 줄 모르고 그냥 저 사람들이 말이 맞겠지. 지금 도박을 하고 계신 거라 이 말이죠. 맞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무료방에 추천을 드리더라도요. 딱 차트 보면은 차트 바닥에서 딱 돌아 올리는 거. 네네. 완전 저점에서 줘요. 그러니까 완전 저점에서 약간 올라온 걸 주거든요. 중파동 돌파한 거를. 그렇기 때문에 남들처럼 저 정배열의 고점에 줘가지고 물리면 작살나는 그런 걸 안 줘요. 한번 이탈했다가 조금 빠졌다가도 다시 올라가는 게 거의 한 80%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 20%는 손절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지하실 파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나 죽을란다고 힘없는 종목들이 아니라 살아나야지 하고 움직이는 종목들. 그리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자고 있다가 기지개를 펴고 있는 거. 잘 잤다. 자고 있을 때 들으면 이 사람이 언제까지 잘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고 있다가 일어나고 하고 기지개 딱 켜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나겠구나라고 베팅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바닥에서 완전 자고 있을 때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 확인을 하는 거죠. 그게 제 기법들이에요. 아까 만시간의 법칙이면 달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예. 주식을 17년 한 사람은 내가 계좌에 넣어놓고 내가 일하고 막 이러고 뭐 하루 두세 번 보고도 하루가 지나가니까 1년이 지나가고 6개월이 지나가잖아요. 네. 그 저는 매일매일 하루에 차트 300개씩 다 돌려보면서 매일 분석하고 매일 추천한 게 잘 갔나 안 갔나 손절을 했나 안 했나 이걸 다 체크하고 그게 17년이에요. 그럼 일반인들 내가 주식 20년 경력이 있다. 잽이 안 돼요. 내 1년만큼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 정도로 저는 차트를 오래 분석했고 오래 봐왔기 때문에 제가 이게 차트 분석하는 이 영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저는 쟤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기법을 배우시면 그만큼 시간을 아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법은 한 95% 정도는 유튜브에 다 풀어놨어요. 다 그냥 다 있어요 그냥. 네. 근데 검색기 부분은 저희가 거의 조금밖에 안 풀었고. 투자금은 어떻게 되세요? 투자가 좀 많습니다. 초보고 차트도 못 보는데 투자금이 많아요. 뭐 얼마나 되시는데요? 지금 한 9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억. 네. 9억. 아니 뭐 회사 다니시는데 뭐 어떻게 제가 개인 사업을 좀 개인 사업을 하시고 또 대출을 좀 했는데 대출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투자금이 9억이다. 네. 그럼 원금은요? 원금 한 3억 정도. 자 지금 잘 보세요. 주식에 실력이 없으시고 네. 본인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없으신데 네. 대출 받아서 투자를 했다. 이게 제일 악수예요. 이렇게 이거 하면요 본인 원금 3억뿐만 아니라 빚이 9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금을 깨먹는 거는 내가 심리적으로 부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대출금이 깨먹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평생 갚아야 돼요. 엄청나게 힘든 시기가 올 수가 있어요. 주식을 하면서 내가 실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대출 안 받아요.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실력 없는 사람들이 욕심만 거듭했을 때 대출을 받게 돼 있어요. 무조건 대출금 갚으셔야 돼요. 무조건 그거 잃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이게 내 그릇이에요. 네. 이게 내 그릇입니다. 본인의 그릇은 본인이 자산을 10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본인 그릇은 한 1억밖에 안 될 거예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내 그릇이 1억이면은 한 2, 3천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왜? 시장은 흔들리거든요. 흔들려요, 위아래로.
내 그릇이 이만큼인데 9억을 이만큼 담아놨어요. 대출받아 이만큼 8억 9억을 담아놨어요. 이거는요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시장이 조금만 흔들리면 다 넘칩니다. 작으면 너무 기회비용이 안 나오지만 적당선을 딱 투자하는 게 맞아요. 네. 이만큼은 원래 내 그릇에서 비워놔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이걸 계속 자산을 옮길 수가 있어요. 불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가득 담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쏟아지면 그건 다 날리는 거예요. 예.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거는 가족의 미래를 가지고 도박을 하고 계신 게 딱 그거예요. 절대로 대출 내서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신용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 무조건 날리는 거예요. 이 3억은 내가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으니까 은행에 놔두고요. 이 3억이 쓸 기회가 와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주가가 막 폭락하고 누군가가 막 선생님 같은 분이 전재산 대출받아 전재산 다 날리고 나는 지금 죽을란다. 그런 정도의 시장이 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은행에서 돈을 빼내가지고 그냥 잡아놓으면 되거든요. 네. 남들이 중리산이 할 때 이미 남들이 많이 물려갖고 손실 났을 때 예. 그때 쓰려고 있는 게 그 돈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내가 주식에 대한 섭리도 깨우치고 흐름도 깨우치고 경험을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500만 원 이 정도만 가지고 계속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나에게 맞고 이 방법대로 하면은 내가 수익이 잘 나는구나 하는 그런 영역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기법을 적응시켜갖고 계속 해보니까 괜찮네? 이거는 이제 마음도 편하고 손실도 안 나고 계속 쌓여네? 그러면 거기서 500으로 시작했다가 한 1000만 원 해갖고 또 해보고 한 2000만 원 해보고 한 3000만 원 하고 해보고 근데 거기서 욕심부리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하고 가서 집에 가서 또 내 욕심에 뭐니 또 도박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이까지 찾아올 정도면은 본인 스스로가 이제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그 손실금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억 7천. 중요한 거는 9억을 다 날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잡고 오신 것 같아요. 제 말 잘 들으세요. 대출 갚으세요 무조건. 제가 이때까지 제 주변에 난다 긴다 했던 주식 전문가들, 난다 긴다 했던 뭐 주식 고수들 다 자기 욕심에 다 깡통돼요. 실력이 없어서 깡통되는 게 아니에요. 그릇을 넘어서서 깡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력이 없고 돈은 벌고 싶고 조바심은 나고 손실은 났으니까 지금 어떻게든 그걸로 한 번만 회복하자 이런 심리로 가는데 9억 다 잃습니다. 다 청산하고 현금 들고 중요한 건 망가짐을 다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9억이라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식은 1억만 있어도요 10억 금방 불립니다. 쉽지 않지 실력이. 그게 한 1년 정도는 1, 2년 정도는 공부를 하시고 쌓으셔야 돼요. 근데 1, 2년 정도 본인이 공부할 생각으로 하면은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말씀하신 거는 이거는 알겠는데 네. 쉽지 않지. 근데 그걸 해야죠. 우리가 돈 버는 게 쉽습니까? 90%의 사람들이 깡통이 되잖아요. 근데 왜 깡통이 되냐면은 일단 공부할 생각부터 안 한다는 거예요. 노력조차 안 합니다. 근데 그게 본인이 되면 안 되겠죠. 이런 말이 있어요. 주식시장은 실력 가진 사람들은 놀이터고 실력 없는 사람들이 지옥이다고. 그래서 지금 차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헷갈릴 거예요. 어떤 사람들 와가지고 뭐 시황을 봐야 된다, 업황을 봐야 된다, 뭐 어떤 사람들 와고 가치를 봐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다 봐야 돼요. 가치 투자하더라도 차트에 타점을 잡아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차트에 이미 타점이 있는 게 어떤 가치가 있나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치주를 찾고 차트를 본다 그러잖아요. 저는 반대예요. 차트로 먼저 이 종목이 왜 괜찮다. 여기서 출발 준비를 하지 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파보면은 어떤 재료가 있고 뭐 하는 기업이고 어떤 재물을 가지고 있고 이게 보여요. 출발 준비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삼성전자도 좋은 기업이죠. 근데 파동 고점에 잡으면은 50% 하락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타이밍상 차트가 준비가 된 종목이 재료까지 좋으면 중장기로 가는 거고 재료가 없으면은 단타로 단기 매매로 치고 나오는 거예요. 업황은 당연히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업황을 봐야 되고 밸류상 저평가해야 되고 어떤 재료나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차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람들의 심리에 집합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리가 돌아가는 그 영역에서 의심을 품는 겁니다. 왜 차트가 여기서 왜 돌아가지? 여기서 왜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오고 파동이 생기지? 이걸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건 저평가야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차트가 고점일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재무제표는 저번 분기 거예요. 네네 맞아요. 3개월 이미 다 반영됐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주가 움직이는 거는 다음 분기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유추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저번 분기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요 다음 분기 실적이 반토막 날 것 같으면 주가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가 후행이에요. 재무제표가 후행성이고 차트가 선행이에요.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를 주로 보고 그 다음에 재무나 밸류나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는
스타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반대로 하지. 재무 분석하고 나서 나중에 차트가 좀 안 좋아 들어간다 이딴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주 위험한 거고, 왜냐하면 차트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재무도 좋고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차트 타점이 아닌 곳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아무리 손실 났어도 원금 갚을 수 있을 때 갚고 나서 내 돈이 1억이 남든 5천이 남아도 갚아야 돼요. 절대 남의 돈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주식은 절대로. 오늘 오신 거 중에서 그것만 한다고 해도 오신 보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킬지 안 지킬지는 본인이 선택해야 되지만 저는 100%라고 봅니다. 그거 안 되면 깡통입니다.